기다리기까지. 자, 오늘은 뭐 하냐면 우리 해결해 볼 고등학교 수업 내용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가 이제 선생님은 좀 며칠째 지나니까 조금 말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하지만 이제 선생님 강의를 직접 모니터를 못하겠어.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금요일날 수업도 일단은 코로나나 날씨랑 뭐 여러 가지가 잘 일단은 이제 상황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단 금요일날 수업 때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어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수업이어서 그냥 인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고 여러분도 이제 괜찮으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해지거나 했을 때를 가정해서 수업을 지금처럼 인강으로 개념 강의 찍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해결의 법칙 페이지 184페이지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할게요. 1차 부등식.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자, 뭐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부등식의 성질은 두 가지 커멘트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부등호의 양변에 무슨 충격? 같은 충격을 주어도 무엇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충격은 기본적인 건 같은 수를 곱하고 같은 수를 나누고 같은 수를 더하고 같은 수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충격도 있냐면 역수의 충격도 있습니다. 무슨 충격? 역수. 자, 그런데 부등호 이거는 그럼 뭐랑 비슷하니? 근접하지? 등호가 들어갔을 때 등식의 성질과 거진 유사하죠. 그런데 부등식은 등식과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죠? 이 2번에서 일어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이 같은 충격에서 예외가 있다는 건 어떤 예외죠? 자, 이 예외 충격은 뭐의 방향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대로 바뀌게 하는 거죠.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 충격이 뭐가 있는지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예외적인 충격은 첫 번째 뭐죠? 양면의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누어지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지금 구조를 잡고 지금 필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와 3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죠? 5가 3보다 크죠. 근데 여기 양면의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지금과 같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충격이죠? 색깔을 좀 다른 걸 할게요. 자, 두 번째 충격은 어떤 충격이냐면 양변의 제곱의 충격을 줄 때요. 무슨 충격? 제곱. 자, 제곱 또는 같은 충격이기도 한데 무슨 값? 절대값을 주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다 이때는 언제지? 두 수가 모두 다 무슨 케이스? 음수인 케이스는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음수 2와 음수 5가 있어요. 누가 더 크죠? 음수 2가 더 크죠. 하지만 여기다가 양면에 같은 충격으로 제곱의 충격을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4가 되고 25가 되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절대값을 걸게요. 절대값 음수 2와 절대값 음수 5가 되면 절대값 음수 5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자, 두 가지 케이스 뭐지? 제곱값, 한글로 쓸까? 절대값. 자, 이때 뭐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어떤 충격이 있냐면 역수의 충격이 있습니다. 무슨 충격? 역수. 근데 역수의 충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두 수가 부등호에서 비교하는 두 수가
모두 다 무슨 경우? 음수인 경우. 다른 말로 할게요. 두 수가 양수거나 예를 들어 두 수가 양수일 때는 제곱이든 절대값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음수일 때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음수 3과 음수 1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크죠? 음수 1이 더 크죠. 자, 근데 음수 3을 역수치해주면 음수 3분의 1이고 얘는 여전히 음수 1이지. 자,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따라서 크게 지금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뀌게 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84페이지 공간에다 이거 필기하시고 페이지 184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개념 확인 1번 문제까지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 지금 이게 원테이크로 찍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를 하냐면 칠판을 치우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정지해 놓고 필기해야 될 부분들을 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진도 책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이지 1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187페이지에 있는 대표 유형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87페이지 1번.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기억.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보다 크고요. B는 또 0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인데 A가 B보다 큰 케이스예요. 그리고 C가 D보다 크고 역시 D도 양수다. 그럴 때 A 곱하기 C 한 것과 B 곱하기 D 한 것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되느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D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다. 이걸 가정한 상태에서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A는 5, B는 3, 여기는 C는 4, D는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 곱하기 C는 A, B 중에서 큰 거, C, D 중에서 무슨 수지? 그러니까 A, B 중에서 큰 수, A, B 중에서 큰 수, C, D 중에서 큰 수가 여기 곱해지니까 당연히 좌변의 숫자가 크겠죠. 그래서 그걸 실예로 증명을 하는 방법은 A랑 C랑 곱해지면 20이고 여기서 B와 D가 곱해지면 6이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과 바뀜이 없이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자, A가 무슨 수죠? 음수고요. B도 둘 다 음수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가 뭐보다 크면 B보다 컸을 때 두 수를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의 선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반대로 바뀐다고 했지. 뭐라고? 반대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니까 A가 음수 1이고 B가 음수 3이라고 합시다. 양변을 제곱하면 1과 3이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써야 되는데 반대로 바뀌겠죠. 근데 답지에서는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문장은 뭐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을 때 이 식의 구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버티것은 자, A가 B보다 크다고 했지. 이때가 제일 난감해. 왜? 둘 다 양수여서 클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여서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수도 있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A 곱하기 B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곱셈의 정보는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가 곱해서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이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지. 근데 A가 커야 되니까 A가 양수고 B가 무슨 수다? 음수라는 뜻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즉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역수를 취해줬는데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데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죠? 얘는 어차피 양수고 음수야. 무슨 말이야? A가 3이고 B가 음수 1이라고 합시다. 역수로 취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양수는 여전히 양수고 음수는 그대로 음수죠. 즉 역수를 취해준다 하더라도 뭐야? 양수가 음수가 되거나 음수가 양수가 되는 일은 없잖아.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아래 개념 1-1번은 여러분이 또 풀어보세요. 숙제 같은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1차 부등식. 자, 선생님 지금 동안 여러분 밑에 유제 푸세요.
강의를 정지해놓고 유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85페이지. 자,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기는 책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책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자, 뭐냐면 1차 부등식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 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이 부등식을 푸는데 얘는 x에 관한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풀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할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랑 a가 0일 때 이 1차 부등식이 풀려지는 일반론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1차 부등식의 일반론 뭐 이렇게 지금 뭐 대학교 교재라고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무슨 뜻이지?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a가 건너갈 수 있는데 이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뭐다? 크다라는 걸로 식이 풀려지겠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역시 부등호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a가 넘어가게 되면 a분의 b가 우변에 나올 텐데 문제는 a가 음수잖아. 음수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a가 0일 때입니다. 이때 다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눠지는데 b가 동시에 뭐라고 하자? 0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a가 0이고 b가 동시에 0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0 곱하기 x 하고 우변은 0이죠. 그러면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항상 0인데 크다라는 게 절대로 어떻게 돼? 성립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부등호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일 때는 해가 있다 없다? 만족시키는 부등식의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b가 0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돼서 좌변은 0이지만 우변은 무슨 수가 생겨? 양수가 생기니까 0이 양수보다 절대 클 수가 없겠죠. 따라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b의 숫자가 만약에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에서 우변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0 곱하기 0은 0이니까 항상 음수보다 크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되죠?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얘기는 뭐냐? 결국 a가 0만 아니면 이 방정식의 해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크거나 또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a가 0이면 즉 x라는 최고차의 개수가 0이면 해는 항상 어떤 경우가 나온다? 특수한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아래 내용들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필기하시거나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칠판을 씌우고 다시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설명까지 듣고 여러분이 어디를 푸냐면 페이지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을 풀어봐 주세요. 자, 이건 선생님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근무를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은 칠판을 씌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정지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선생님 오늘 인강을 3개 아침에 찍고 낮에 수업도 잠깐 하고 다시 지금 인강을 찍는데 목소리가 이제 같지. 선생님 찍어보니까 인강이 더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인강이 답답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외딴 섬에 혼자서 막 얘기하는 느낌이야. 바보된 느낌이기도 하고 학원 강의실이 크지도 않은데 학생이 몇 명 없으니까 빈 느낌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도 많이 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
듣자마자 정말 토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 듣고 이런 얼굴에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문제는 어디 넘어가냐? 문제 다 풀었지? 자, 페이지 188페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느낌이 뭐냐면 혼자 만단가가 된 느낌이야. 만단가. 혼자서 얘기하고 뭐 그런 느낌? 자, 페이지 188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X에 대한 부등식 2번에 1, 대표 유형 2번이죠. 대표 유형 2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 다음을 풀어보래. 자, X에 대한 부등식인데 X 더하기 1, 그다음 작다 A제곱 마이너스 AX니까 자, X에 대한 부등식 어떻게 풀어? X는 다 좌변, 나머지는 다 상수와 우변. 자, 따라서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1X 아직 부등호 바뀌는 건 전혀 없죠. 이항할 때는.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이 좌변으로 있는 A 플러스 1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문제처럼 역시 몇 가지 케이스야.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주는 거야. 첫 번째, A 플러스 1이 만약에 뭐다? 양수다. 두 번째, A 플러스 1이 뭐다? 음수다. 왜? 최고창의 개수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이제 이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1차 부등식을 푼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값 들어간 거 아니면 이 1차 부등식의 일반론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내용은 뭐냐? X항의 개수가 지금처럼 뭐가 주어졌다면, 문자가 주어졌다면 이 문자의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 쪼개어서 따져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 있었지? A 플러스 1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있었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A 플러스 1이 양수면 어떻게 돼? 주어진 우변은 A-1, A 플러스 1이 되는데 A 플러스 1로 약분이 되지? 근데 양수로 약분해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X는 여전히 뭐다? 작다가 유지된 상태에서 우변의 숫자는 얼마다? A-1이다. 그러니까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조건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1로 또 약분이 되죠. 그런데 우변은 A-1이 남겠지만 이번에는 A 플러스 1, 즉 X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는 A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A 플러스 1이 0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니까 대입하면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고 우변도 A 플러스 1이 자체가 0이니까 우변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0과 0은 같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작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없다?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조건에 따라서 즉 이 A의 조건을 다시 쓰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해가 이렇게 된 거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 지금처럼 A가 음수 1이면 해가 뭐하다? 없다라고 말해주는 게 이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X 그리고 넘깁니다. 그러면 음수 3A 더하기 B를 푸는 거지. 근데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일단은 주어졌습니다. 해가 어떻게 주어졌죠? X가 음수 1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주어졌지.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에 해라는 건 A 플러스 2가 좌변에 있는 A 플러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는데 부등호 방향이 뭐야? 바뀌어졌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체크할 수 있죠? 첫 번째, A 플러스 B라는 값은 무조건 뭐다? 음수일 것이다. 동의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실제로 풀어보면 X하고 음수가 넘어가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우변은 A 더하기 B 분의 음수 3A 더하기 B가 될 텐데 이 경계가 곧 얼마가 돼야 되죠? 음수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하나가 또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양변 A 플러스 B를 곱하겠죠. 근데 방정식에서 곱할 때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잖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수 3A 더하기 B는 음수 A, 음수 B 건너가면
음수 2a는 음수 2b다. 따라서 a는 얼마다? b다. 조건 여기밖에 안 나와. 자, 그럼 a는 b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a 대신에 또는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2a는 0보다 작다. 따라서 a도 0보다 작고 b도 뭐보다 작다? 0보다 작고 a는 b라는 조건을 이 부등식을 푸는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ax 플러스 2b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랬지. 자, 그러면 a가 b랑 같다고 했으니까 b 대신에 a로 바꿔놓으면 ax 더하기 2a가 0보다 크지. 자, 그럼 양변에 a로 약분하고 싶은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이기 때문에 뭐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이긴 한데 다시 고등학교 때 와서 보니까 좀 새롭죠. 아직 고등학교 안 올라갔어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 지금까지가 1차 부등식의 무슨 일반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유제 2-1번과 2-2번도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책 다음 진도 페이지 189페이지를 나가겠습니다. 자, 강의 정지하시고 강의 좀 풀어봐 주세요.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자, 페이지 189 그리고 페이지 190은 제목의 내용이 연립 몇차 방정식, 몇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결국 부등식을 풀었을 때 무슨 부분? 공통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됐다? 1차 부등식이 해가 됐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형태는 뭐가 있었지?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이 부등식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분리된 형태로 뭐 해야 되죠?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형태를 다시 좀 세분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x-1이 2와 3이다. 이거는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식 자체에서 뭐지? x라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양변에 뭘 더한다? 1을 더하면 3, 1을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모양을 몸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몸통. 두 번째 부등식이 뭐가 있냐? x 빼기 1 여기가 만약에 2x고 여기가 3x 플러스 5다. 그럼 이거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묶어서 풀고 이렇게 묶어서 풀어서 둘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을 찾는 거지. 이게 무슨 부등식? 연립 부등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연립 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서 수직선 상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연립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x는 2보다 크고 한쪽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에서 확인하면 2를 기준으로 x는 2보다 크다. 그 다음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2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지. 자, 그림상에서는 2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흰색의 얘는 어떻게 돼? 2는 포함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뭘 포함해? 2를 포함하지. 따라서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얘는 해가 없다 케이스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위의 식에도 등호가 들어갔지. 뭐가 들어가? 등호가 들어가. 그러면 x가 2도 포함이 된 상태에서 큰 거고 한쪽은 역시 2가 포함된 상태에서 작은 거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되지? x는 2라는 해를 딱 몇 개만 가져? 한 개만 가지죠.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빨라졌는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연립 1차 부등식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상에서 숙제가 좀 있습니다. 교과서상에서 지금 이 내용 기억한 상태에서 페이지 191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91페이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거랑 똑같은데 다만 선생님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하든 항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면 하는 겁니다. 자, 강의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칠판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인데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칠판 지을 때 그 강의가 이제 여기가 지금 아이폰에서 그냥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강의가 안 돌아올 수 있잖아. 잠깐만. 강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의가 지난번에 하다가 누가 전화 오고 그래서 막 끊어져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에어플레인 모드를 안 해놔서 걱정이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192. 자, 강의 다 풀어봤죠? 문제 다 풀어봤죠? 자, 페이지 192페이지에 있는 대표 유형 1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3 괄호 x 더하기 5 그리고 작다 x 플러스 7이라는 것과 선생님이 주로 옆에다 써. 그러면 한쪽은 3x 빼기 7 크거나 같다 5배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첫 번째 왼쪽은 한 번에 풀게요. 여기서 3x x지 건너가니까 무슨 x? 2x. 아직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없어. 곱하기 나누기가 없으니까. 자, 여긴 7 곱하면 15 건너가면 음수 8. 양수로 나눠주니까 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여기서는 3x, 5x지 무조건 왼쪽 음수 2x. x는 무조건 왼쪽에다 쓰세요. 그래야지 부등호 방향과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은 여기서 마10 더하기 1이니까 마9 음수 7이 건너가니까 음수 2. 따라서 x는 작거나 같다 1. 따라서 얘를 어디다? 수직선상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음수 2보다 작다라는 것과 양수 1보다 크거나 작다. 높낮이를 비교할게요. 공통되는 부분은 어디죠? x가 마이너스 뭐보다? 계산 틀렸네요. 이거 음수 4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해는 뭐가 된다? x는 음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자, 0.3x 더하기 0.5가 크다. 0.5x 빼기 0.9. 자, 먼저 이거 먼저 풀게요.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3x 더하기 5 크다. 5x 빼기 9. x가 건너가죠. 음수 2x. 아직 부등호 안 바뀌어. 건너가면 음수 14. 이제 드디어 부등호 바뀌죠. x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두 번째 거는 3분의 1에 괄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6분의 1에 x 더하기 2분의 1. 자, 분수꼴이 들어간 복잡한 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모를 제법 양변에 6을 곱한다. 그러면 2배의 x 플러스 2 크거나 같다. 6 곱하면 x, 6 곱하면 3. 자, 그럼 여기서 2x, x 건너가니까 x 크거나 같다. 3, 4 건너가니까 음수 1. 따라서 이 둘을 어떻게 돼? 수직선상에. 자, 얘는 x는 7이라는 경계보다 작다. 얘는 x가 음수 1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되는 데는 여기가 되니까 해는 x를 가운데다 넣어주면 음수 1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로 몸통이라는 거고 여러분 아래에 있는 유제를 또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강의 다 듣고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여러분이 학습한다고 생각해야 돼.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는 지금 보조제 역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이해됐으니까 다시 풀 필요는 없고 아래 문제를 지금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강의 정지하고 또 풀어보세요. 자, 문제 다 풀었죠? 자, 우리는 페이지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193 해가 특수한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자, 5x 작다 2배의 3x 플러스 1이라는 것과 한쪽은 3배의 x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 5x 빼기 2. 자, 얘를 풀라고 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몇 x지? 5x 여기서 6x지. 건너가니까 음수 x 작다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2. 따라서 x는 크다 마이너스 2보다. 뭐 똑같아 푸는 거는. 자 여기서는 3x 5x니까 건너가니까 음수 2x. 아직 부등호는 여전히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건 맨 나중에 하라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돼? 상수항 음수 2고 여기서 음수 6이니까 건너가면 양수 4가 되겠죠. 그럼 x 이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음수 2로. 자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볼게요. 같은 경계 음수인데 얘는 음수 2보다 크다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음수 2를 포함한 상태에서 작거나 같았는데 수직선상에서는 같은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특수한 경우죠.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풀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3분의 2x 빼기 1이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는 것과 2분의 x-2가 크거나 같다 0.5x 더하기 4.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풀어보면 분수꼴이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3. 따라서 2x-1은 작거나 같다 9, 2x는 작거나 같다 10, x는 작거나 같다 얼마지? 5. 자 오른쪽 거는 양변에 2를 곱하면 바로 이 소수도 제거되니까 굳이 10을 곱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2만 곱하면 x-2 크거나 같다 10x의 소수니까 그냥 x 플러스 8. 근데 여기는 x가 뭐가 되지? 사라지게 되죠. 맞나? 안 사라졌는데. 아, 마이너스 5x. 그럼 여기가 음수 x. 미안합니다. 건너가니까 2x 크거나 같다 10.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똑같은 5를 기준으로 한쪽은 5보다 작거나 같고 또 한쪽도 5를 포함한 상태에서 크거나 같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공통되는 부분이 x는 5라고 하는 딱 한 점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등식의 해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구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린 부등식에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부등식의 해가 뭐다? 한 점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94. 페이지 194. 자, 페이지 194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94. 여러분 당연히 지금 또 강의를 멈추시고 아까 그전 페이지 19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유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용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다음 열린 부등식을 풀래. 형태가 3에 괄호하고 x 빼기 3 작다 2x 더하기 3. 이게 아마 학원에서 수업했으면 선생님이 안 풀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다 풀어봐 하고 끝이 났을 텐데 강의의 단점은 무조건 하나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분리하지. 분리하면 따로 쓰겠습니다. 3 괄호 x-3 작다 2x 더하기 3. 그 다음 이쪽은 2x 더하기 3 작다 4배의 x 더하기 2 빼기 1. 자, 열린 부등식을 끊어낼 때는 반드시 가운데 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다음 수업 때, 현장 수업 때, 현장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여기 풀어볼게. 3x, 2x잖아. 건너가면 x. 작다 유지된 상태에서 3이고 음수고 건너가면 12. x는 12보다 작다. 자, 여기서는 2x랑 4x니까 건너가면 음수 2x. 아직 부등호 안 바뀌죠? 자, 4, 2, 8 빼기 1은 7이고 3이 건너가서 빼주니까 4. 따라서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음수 2. 자, 그럼 수직선상에 나타낼게요. 자, 음수 2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양수 12보다는 작다. 그럼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몸통 x 가운데다 넣게 되면 이렇게 부등식이 세팅이 되겠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운데 거 두고 바로 끊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 3분의
x 더하기 1 작거나 같다 2x 빼기 1과 한쪽은 2x 빼기 1 작다 2분의 3x 더하기 4.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풀면 양변에 3을 곱해야 되겠죠? x 플러스 1 작거나 같다 6x 빼기 3. 자, 음수 5x 작거나 같다 음수 4. 자, x는 크거나 같다 얼마죠? 5분의 4. 자, 두 번째 거는 양변에 2를 곱하니까 4x 빼기 2 작다 3x 플러스 4 건너가니까 x 작다 6. 자, 그럼 얘를 수식상에 나타내면 여기에 5분의 4 색깔이 칠해진 상태에서 오른쪽, 얘는 6 색깔이 안 칠해진 상태 왼쪽, 공통된 부분은 여기. 따라서 x의 부등식의 해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개의 형태가 더 남았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은 여건이 되면 현장 때 강의를 하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등식의 그냥 일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수업도 지금 사실은 지루할 때 선생님도 벌써 하품을 몇 번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수업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강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세로. 윤서 이 자세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지훈은 혹시 뭔가 이상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약간 허탈감? 쌤 이상이야. 자, 이제 195페이지 4번. 자, 빨리 할게요.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자, 어떤 부등식이냐면 3 바로 5 빼기 x 그리고 작다 x 플러스 7하고 누구도 연립하는 거지? 4x 플러스 1 작다 x 플러스 a 이걸 해를 풀었더니 x가 2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한쪽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왔을 거고 또 한쪽은 둘 중에 여기서 하나가 나왔겠지. 그럼 먼저 이거는 풀리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음수 3x x니까 왼쪽으로 건너가면 음수 4x 작다 유지된 상태에서 7 있고 15가 있으니까 건너가니까 음수 15, 음수 8. 따라서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x는 2보다 크다. 여기 있네. 따라서 x가 5보다 작다 해는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문제 다 풀었잖아. 건너가니까 3x 작다 a 빼기 1 x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3분의 a 빼기 1. 따라서 여기서 3분의 a 빼기 1이 곧 뭐가 되어야 된다? 5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a-1은 3, 5, 15 a 값은 얼마다? 16이다. 전혀 어렵지 않죠. 밑에 유제 또 역시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7, 8을 치우겠습니다. 자, 강의를 지금 찍으면 아마 오늘 새벽 때 해야지 안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1시간 정도 찍으면 업로딩 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몇 시간?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좀 하루씩 딜레이 돼서 본다는 느낌이 들 텐데 선생님이 주말 동안 어떻게 다른 수업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최대한 강의를 더 미리 일찍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5번. 또 해가 주어졌을 때의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자, 페이지 1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자, 얘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치 결정 더하기 무슨 결정? 등호 결정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결정? 위치 결정, 등호 결정. 윤서는 선생님한테 이 얘기 들었었던 것 같고 지훈은 잘 모르겠어. 아마 안 들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풀어볼게요. 자, 연립 부등식입니다. 두 배에 일단 분리해서 써볼게요. 이거랑 또 하나의 부등식은 x 빼기 2의 1인데 얘를 연립했더니 해가 같도록. 자, 해가 같도록이라는 것은 한 점이라도 해가 무조건 있으면 돼. 해가 같도록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슨 부분? 공통된 부분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부분? 공통된 부분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무조건 일단 풀어야 돼.
자, 풀면 2x 성했으니까 건너가면 음수 x 작다. 음수 1, 4 건너가니까 음수 5.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로 풀리겠죠. 오른쪽 부등식은 x 작다 2a 더하기 1이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수직선상에 나타낸다고 했잖아. 나타낼게요. 자, 그럼 x가 5보다 크다야. 얘는 어디의 기준보다 작다인데 생각해봐. 작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1이 5의 왼쪽에서 생기잖아. 그게 위치결정이야.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 해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죠. 왜?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2a 더하기 1은 반드시 5의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공통된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그려보면 나오는 거지. 무슨 결정? 위치 결정.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따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자동차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커브를 돌아야 돼. 따라서 속도를 내면 안 돼. 속도를 줄여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방지턱 같은 걸 만든 거야. 그 방지턱의 첫 번째 이름이 위치 결정이죠. 이 위치 결정을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이거 아니야? 2a 더하기 1이 5의 어느 쪽에 써야 된다? 오른쪽에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가 무슨 결정? 등호 결정이라는 거야. 자, 등호 결정은 뭐냐? 여기에 부등호에 무엇을 넣어도 등호를 넣어도 괜찮냐고 확인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를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여기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 전 단계로 올라가요. 무슨 단계? 이전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숫자가 곧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거니까 즉 x가 뭐보다 작다냐? 5보다 작다는 거지. 경계가 바로 5라는 거야. 그럼 봐봐. x가 5보다 크다는 것과 5보다 작다는 게 같은 공간에서 만나겠지만 둘의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없지. 5를 포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5보다 크다 했으니까 5보다 좀 더 오른쪽이고 얘는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5보다 좀 더 왼쪽에서 시작되니까 등호를 넣으면 공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는 문제의 전제 조건에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호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최종적인 문제는 얘 풀면 돼. 그러면 2a 플러스 1을 왼쪽에다 쓰면 크다 5 2a는 크다 4 그래서 a는 뭐보다 크다? 해를 갖도록 되는 조건이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한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다시 이 문제는 교과서상에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것을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울 텐데 그때 가장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위치 결정 등호 결정의 두 번째 케이스.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는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 자, 식을 다시 써보면 2분의 5x 더하기 8. 자, 여기는 좀 신경 써서 들어. 전까지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었어. 자, 크거나 같다 2x 더하기 3과 자, 또 한쪽에 부등식을 푸는데 2x 빼기 a가 크다 3x 더하기 1. 자, 이걸 푸는데 이거 두 개를 연립했더니 자, 뭐가 없다? 해가 없다. 아까 쌤 얘기했지? 해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수직선상을 그렸을 때 무슨 부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위치 결정 등호를 좀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풀면 양변에 2를 곱할게요. 5x 더하기 8은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6. 4x가 건너가니까 x 크거나 같다 음수 2. 자, 얘는 풀면 얘가 건너가니까 음수 x 크다 a 플러스 1. 양변을 음수로 나누어 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텐데 얘는 자기 위치가 확실하니까 음수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해가 없다는 그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작다 쪽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돼? 공통된 부분 무조건 생기니까 a 마이너스 a 빼기 1이라는 위치는 반드시 어디에? 마이너스 2의 어느 쪽이야?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위치 결정이죠.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 위치 결정은 금방 나와. 자, 첫 번째 무슨 결정? 위치 결정을 했습니다. 자, 위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음수 A 빼기 1은 음수 2의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 뭐라 했지? 등호 결정. 무슨 결정? 등호 결정. 자, 두 번째 등호 결정. 자, 등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판단 못해. 어디서 판단한다고? 여기서 판단한다. 그 전 단계. 자, 등호를 넣었다는 건 마이너스 A 빼기 1이 음수 2라는 뜻이니까 다시 쓰면 x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해가 특수한 경우 중에 있는 거야. 얘는 음수 2를 포함한 상태에서 크지만 얘는 음수 2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같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서 이 경계가 음수 2가 되더라도 해가 없다라는 문제의 전제 조건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나중에 이게 가정과 가설 이런 데서 국어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등호를 넣어볼까요? 라고 if 가정을 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더니 x가 음수 2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이것과 이것을 연립해보니까 해가 없다라는 문제 조건에 들어맞잖아. 따라서 등호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 풀면 음수 a 빼기 음수 1 이게 아니지. 풀면 자, 음수 a 부등 아직 안 바뀌지. 건너가는 음수 1 따라서 양변에 음수 1을 곱해주게 되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뭐다? 위치 결정, 등호 결정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래 있는 유제 5-1번부터 5-3번까지 열심히 잘 풀어가 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제 마지막 단원 6번째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지금까지 내용은 부등식의 일반론과 이런 거 빼고는 사실 거의 중학교 내용의 간단한 복습이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부등식 문제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약간 껄끄러워해. 왜? 일단 따질 게 많죠. 일단은 무언가 숫자를 곱셈과 나눗셈의 숫자 등에서 음수를 넘길 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수직선도 뭐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97.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0개의 귤을 상자에 담는데 한 상자에 20개씩 담으면 귤이 남고 그래서 상자에다 몇 개씩 24개씩 담았더니 귤이 뭐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봐봐. 글을 읽어볼게요. 귤이 총 몇 개가 있어? 180개가 있지. 몇 개? 180개. 근데 문제에서 상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상자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자, 뭐 친히 하나씩 글을 다 써볼게요. 자, 한 상자에 20개씩 담았더니 귤이 뭐하다? 남는다. 그럼 상자 개수가 x개니까 x 곱하기 20이니까 무슨 x지? 20x. 귤은 총 몇 개가 있냐 지금? 180개가 있죠. 근데 남는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20 곱하기 x가 180보다 뭐야 되죠? 작아야 되죠. 이런 기호로 바뀔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래서 한 상자에 자, 상자 개수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몇 개씩 넣었어? 24개씩 넣은 거야. 더 많이 담았지. 이번에는 그랬더니 귤이 뭐한다? 부족하다. 그러면 한 상자에 24개씩 담았으니까 담아낸 귤의 개수는 24x지. 맞아요? 근데 그게 24개씩 다 담으려 했더니 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4개씩 S개 상자에 다 넣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귤의 개수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얘 풀면은 X는 20으로 나오니까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 자, 여기서는 X는 크다. 24분의 180 약분 6으로 먼저 약분하면 64, 24 6으로 약분하면 30 다시 2로 약분하면 2분의 15 따라서 얘를 수위세상에 나타내보면 자 2분의 15는 27의 14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는 9가 있으니까 X는 2분의 15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9보다는 작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자의 개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양수인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무슨 수? 자연수.
자,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9보다 작은 거 얘는 7.5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 8 하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상자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에 남아있는 6-1, 6-2까지 다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복사를 뒤를 더 안 해서 뒤에 연습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잘 풀어가 주세요. 자, 일단은 잠정적으로 수업은 금요일날 4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몇 시? 4시. 금요일 몇 시? 4시에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중학교 문제 아직까지 시작 안 했으면 빨리 하세요. 중학교 문제 하시고 고등학교 지금 수업을 같이 문제 풀면서 따라왔으면 고등학교는 숙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금요일에 뵐게요. 바이바이.